진짜 재미가 있습니다. 막 긴장되고 이해관계에 시달리는 사랑의 감정이 결국엔 그 이해를 벗어날 때 사랑다울 수 있다. 올해의 책이 되지 않을까 흥분하면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. 지금 다 먹었거든요. 속이 정말 편해요.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라입니다.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무무를 할 때 저의 컨텐츠적인 추천 있잖아요. 제가 페이보릿으로 분기별로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분기별 페이보릿을 안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분기별 페이보릿을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또 6월 말이다? 상반기 페이보릿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페이보릿 영상으로 오랜만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실 메이크업 제품 관련된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내추럴하고 편안하게 찍는 저도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프리하게 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컨텐츠입니다. 바로 넷플릭스의 사이렌 불의 섬이라는 컨텐츠입니다. 이 프로그램에는 경찰, 소방, 스턴트, 경호, 군인, 운동선수 이렇게 6팀이 출전을 해가지고 정말 무인도 같은 데 다 보낸 다음에 기지를 각자 점령하고 서바이벌로 살아남는 컨텐츠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회차 자체가 10부작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정주행을 하기가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. 막 긴장되고 그리고 그 각 회차별 엔딩을 너무 기똥찬 부분에서 끊어요.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. 제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런 컨텐츠를 많이 접했으면 좀 더 이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컨텐츠였기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긴 한데 보통 이런 서바이벌들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. 보면서 큰 게 여자 아이돌들 아니면 좀 예쁜 여성분들 약간 이런 분들만 보고 커오다 보니까 이상적인 내가 바라는 몸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여자 아이돌들의 몸매가 약간 이상향이 되어버렸더라고요. 사실 저도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. 나도 뭔가 그런 마르고 예쁜 11자 복근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바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멋진 여성에 대한 동경을 좀 확실하게 피부로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? 이분들은 정말 직업적으로 힘이 세야 하고 체력이 좋아야 하는 직업들이잖아요, 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바이벌을 하거나 삽질을 한다던가 불을 피워서 끈다던가 이런 굉장히 체력적인 걸 많이 요하는 게임들을 하는데 너무 그 피지컬적으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도 저런 몸 갖고 싶다. 여태까지 바래왔던 이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딱 틀어지는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뭐 남성분들도 봐도 충분히 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진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면서 뭔가 원동력을 딱 얻은 것 같았어요, 저는. 다음은 드라마인데요. 드라마는 뭘 추천드려야 할까 했거든요. 바로 드라마 사랑의 이해입니다. 이 이해가 우리가 아는 그 언더스탠드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관계 할 때의 이해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 드라마를 보는데 새로운 시점과 각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우선 이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는 재미없다, 이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이걸 추천을 드리면서도 저 때문에 믿고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라고 할 컨텐츠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딱 보고 본 사람들끼리 토론해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중간중간 나오는 대사들 이런 것도 가볍지 않고 이 드라마를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부계정에 이 드라마에 대한 후기 같은 거 남긴 거를 잠시 읽어드릴게요.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결과 자체만이 사랑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사랑이 아닌가.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정말 포기해야만 지켜지는 마음이라 결국은 그리움으로 간직하기도 하고 수도 없이 포기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붙잡히고 또 붙잡기도 한다. 모든 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순간들에 함께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면 이 드라마의 결말은 형식상 열려있지만 결국은 꽉 닫힌 해피엔딩이 아닐까라고 제가 적은 건데 그리고 이 드라마가 원래 원작이 있어요, 소설이.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해관계에 시달리는 사랑의 감정이 결국엔 그 이해를 벗어날 때 사랑다울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서 적어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만 해도 아, 이거
보통 우리가 아는 로맨스 드라마 아니겠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추천드릴 거는 책인데요. 상반기 추천책으로 제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정말 큰 이변이 있는 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해의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책입니다. 인생의 역사입니다. 우선 저는 이 책을 기자 생활을 하던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아마 꼭 읽으라고 해서 직접 구매까지 해준 책이었을 거예요. 근데 진짜 와, 글을 이렇게까지 잘 쓰실 수 있을까? 이 책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영철 작가님께서 시 한 편 한 편씩을 기재를 하시고 그 시에서 신영철 작가님이 느낀 바, 이 시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각도, 시선 이런 것들을 그냥 적은, 저는 시가 아직까지 좀 어렵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어렵다고 생각한 시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, 이런 시선과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이토록 잘하시지?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제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한 구절을 표시를 해놨는데, 이영광 시인의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가 나오는 파트예요. 나는 인간이 신 없이 종교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무신론자인데, 나에게 그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,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. 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쥐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다.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,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.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. 라고 적으셨어요. 여러분, 무신론자예요, 저도. 근데 어떻게 내가 단순히 난 무신론자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형적이지 않지도 않은 이런 말로 글을 적을 수 있을까요? 어디 가서도 정말 흥분하면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. 제가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거든요. 이 책은 저한테 있다, 제가 소지하고 있다라는 자체로 굉장히 든든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도 계속 새롭게 배울 것 같은 책이에요.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이것도 딱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. 돌봄이란 무엇인가?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가 걷게 될 길에 돌들을 골라내는 일이고,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어떤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이다.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. 상대방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. 진짜 미치겠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먹을 거를 좀 추천을 드릴 건데요. 이것들은 제가 이번에 진짜 찐으로 재구매한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. 일단 첫 번째, 땅콩버터인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피넛버터앤코의 노슈가로 있는 거를 꼭 고르셔야 돼요. 심플리 크런치라는 제품입니다. 지금 다 먹었거든요. 2통째예요. 아침에 사과를 굉장히 잘 먹는데 사과나 과일류들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당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빈속에 딱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친다고 해요. 근데 사과에다가 설탕이 안 들은 땅콩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기도 하면서 그 혈당을 잡는다고 해요. 이 피넛버터앤코가 아니어도 요새 그 설탕 안 들어간 땅콩버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드셔보시면서 고르셔도 되는데,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게 다른 거는 딱 겉으로만 봐도 얘네가 되게 묽거나 잼 같은 땅콩버터가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데, 얘는 그냥 퍼서 먹어도 될 정도로 엄청 꾸덕해요. 그래서 먹을 때 포만감도 있고, 그리고 여기 안에 심플리 크런치잖아요. 땅콩이 덜 갈린 애들이 딱 있어요. 그래서 걔네를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하게 너무 좋더라고요.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저탄고지로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땅콩버터 퍼먹는 거래요. 이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줄이고 지방이 연소되면서 에너지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탄고지거든요. 그래서 이 땅콩버터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, 이것도 제가 오늘 또 재구매를 했어요. 복띵이라고 적혀있죠?
복딩의 베이글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어느 날 유용을 하다가 제가 워낙 운동이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운동 피드가 굉장히 많이 뜨면서 자연스럽게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의 피드도 좀 뜨거든요. 식단 하시는 분의 인스타를 보다가 그분이 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도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빵순이에요. 그분이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안 치는 근데 혈당 스파이크 약간 미쳐버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2주치를 시켜봤어요.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베이글의 식감은 아닙니다. 베이글이 똥똥하고 안에가 진짜 밀도 있잖아요. 이 친구는 흰 밀가루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제품이고 안에 설탕도 안 들어갔고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들로만 거의 이루어진 베이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쫀득하고 단단한 식감이 안 나오고 굉장히 뽀송뽀송해요.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속이 정말 편해요. 제가 4주치로 다시 재구매를 했어요. 밀가루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분들, 그런 분들에게도 진짜 추천드려요. 이게 종류가 라즈베리랑 그냥 플레인이랑 소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소금이랑 플레인으로만 구성을 해서 사봤거든요. 근데 사실 소금이랑 플레인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. 그리고 먹을 걸로는 마지막인데요. 바로 단백칩입니다.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 저도 항상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그리고 제가 아마 직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이었나 여기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제품을 추천을 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일단 크기도 좀 크고 왜냐면 얘는 또 자그마한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좀 많이 차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얘한테 손이 더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. 제가 먼저 추천드렸던 그 쌀로 만든 친구보다 이 친구가 조금 더 과자 맛이 나게 씹혀요. 와그작 와그작 이렇게. 그리고 얘가 단백칩이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죠. 어떤 특정한 맛을 추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맛에 대한 언급은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얘 굉장히 좀 짭조름한 편이에요. 그래서 칼로리가 낮진 않아요. 칼로리 이거 한 봉지에 200칼로리나 합니다. 그냥 일반 시중에 있는 그런 얄궂은 과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.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이 있어 하는 카테고리라서 가지고 왔는데요. 바로 위스키입니다. 제가 사실 위스키 알못이에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위스키 못 먹어도 잘 몰라도 누구나 먹어도 정말 맛있는 위스키라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아마 위스키 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제품일 거예요. 글렌모란지 시그넷 제품이거든요. 요거는 제가 후쿠오카 최근에 갔었을 때 여기서 텍스 리펀 받아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. 이게 기내 면세로 팔던 가격이 거의 3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17만 원인가? 아무튼 그렇게 샀어요. 이게 구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그리고 위스키 값이 오르면서 일본에서도 한 단계 더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제 취향을 잘 아니까 너 무조건 이거 좋아하니까 일단은 타. 이거 진짜 비싸게 팔고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홀려가지고 샀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이게 정확하게 안에서 초콜릿이랑 커피 맛이 납니다. 이게 그리고 제가 몬스타엑스 자컨인가에서 보니까 형원님 최애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럴만해. 너무 맛있어요. 위스키는 좋은 게 아마도 그냥 이 코르크 막에 잘 입고 막아놓고 오래오래 10몇 년씩 막 묵혀놔도 되는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만 봤을 땐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있습니다. 저는 소주 빼고는 다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얘도 어떻게 보면 소주과인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위스키가 왜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와인이나 위스키나 종류가 정말 많은데 뭔가 맛있게 먹어도 좀 잘 알고 먹고 싶은데 와인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범위인 것 같더라고요.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위스키는 확실히 위스키마다 느껴지는 고유의 맛과 향이 다른 게 좀 명확하게 느껴져요. 근데 그러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재미있는 카테고리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상반기 페이보릿 콘텐츠 다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 저의 이런 프리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페이보릿을 소개해드렸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